예, 안녕하세요. 매균 테스트의 김동빈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여러 가지 컨셉이랑 예제 문제까지 풀이를 마쳤는데요. 자, 요걸 좀 응용한 케이스, 요것도 정말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요거 바로 지금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섹션 5가 되겠네요. 다섯 번째 섹션이 되겠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세 번째 챕터가 되겠습니다.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지지난 시간쯤이 되겠네요. 판매 수익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판매 수익, 총 판매 수익 다 같은 용어예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인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출액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출액, 판매 수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뜻이에요. 소비자는 돈을 낸 거고 그게 기업 입장에서 매출액, 판매 수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이제 한 페이지만 더 올리고 요거랑 그대로 이제 응용이 된 건데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 지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여러분 이놈분의 이놈인데 만약에 얘가 딱 중점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였죠? 1이 되는 걸 아실 테고요. 당연히 여기서는 1보다 크게 되겠죠. 만약에 이쪽 지점에서 말입니다. 이것분의 이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작은 값을 지니게 될 거다.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럼 극단적인 영역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의 수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가 될 거고요. 여기서의 수의 가격 탄력성은 0이 될 겁니다. 그거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요 그림이 말이죠.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이 두 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상단의 그래프는 보시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면은 딱 여기 중점에서는 단위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이 중점의 왼쪽 영역이죠. 중점보다 좌상방 영역에선 탄력적이다. 이쪽 영역에선 비탄력적이다. 여기선 탄력성이 0이고요. 여기선 탄력성이 무한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수의 가격 탄력성인데 자, 여기서 이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출액, 기업 입장에서는 총 판매 수입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출액, 소비자는 만약에 1,000원짜리 물건을 5개 샀습니다. 지출액 얼마죠? 5,000원이에요. 즉 시장 가격 곱하기 소비자의 소비량. 요게 바로 소비자 입장에선 총 지출액이 되겠고 그게 기업 입장에선 총 매출액이 되겠죠. 알파벳 약자로는 TR 이렇게 많이 씁니다. 토탈 레비뉴가 돼요. 토탈 레비뉴라는 단어. 기업 입장에선 총 수입 혹은 총 판매 수입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한 여러분 함수 잠깐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장의 역수요 함수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시장 가격은 100-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총 판매 수입은 뭐라고요? 총 판매 수입은 P 곱하기 Q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시장 가격은 바로 요 놈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경우에 총 판매 수입 케이스에서는 100-Q 곱하기 Q가 됩니다. 얘가 이제 시장 가격이었잖아. 자, 이거 전개해 볼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100Q-Q 제곱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하셨던 2차 함수가 나옵니다. 2차 함수. 근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이렇게 포물선의 형태가 돼. 그거 나타낸 거야, 이게. 강의 노트에 있는 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내리시면 여기랑 이제 딱 대응이 되겠고, 여기 중점 어디입니까? 중점 가운데죠. 이 포물선의 가장 높은 지점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만약에 시장 가격이 한 여기 P1쯤에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요만큼 사겠죠. 요만큼 삽니다. 자, 그럼 이 가격에 요만큼 소비자가 샀는데 바로 이 면적이 이 길이랑 일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요 놈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장 가격이 되게 비싸게 되면은 소비자는 이만큼 사고요. 그때 우리 사장님, 기업 입장에서의 총 판매 수입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위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우리 사장님이 만약에 가격을 낮췄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 가격 좀 인하했어. 뭐 많이 팔려고 인하했겠죠. 그래서 시장 가격을 여기서 이렇게 낮췄더니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제 여기 지점에서 소비를 하겠죠. 그때 우리 사장님의 총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됩니다. 총 판매 수입, 매출액이 확 늘어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시장 가격을 낮췄더니 물론 개당 단가는 떨어지잖아요. 시장 가격 낮춰가지고 물건 하나하나 팔 때마다는 매출이 줄어들지만 대신 손님이 되게 많이 늘어나 주기 때문에 총 매출액은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만약에 우리 사장님이 여기 있다 칩시다. 여기 가격이 되게 낮은 수준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박리담회 전략이 되겠죠. 가격이 낮은 대신에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이때 총 판매 수입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돼요. 근데 여기서 사장님이 눈치 없이 가격을 더 낮췄어. 가격 인하 한번 해보자 하면은, 자, 가격이 낮아졌지만 손님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눈치채셨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사장님의 판매하는 지점이 여기 탄력적인 구간에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총 판매 수입은 늘어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비탄력적인 구간에 있을 때 가격을 낮추면은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판매 수입, 총 판매 수입, 매출액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격 탄력성 구간에서 가격을 올리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출액, 사장님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에요. 물론 이게 이놈이랑 똑같은 관계예요. 수학적으로 똑같은 건데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꼭 비단 이 가격 탄력성 파트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소개해드리려는 그런 간단한 수학 공식은 되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표 하나 치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어떤 A라는 변수가 B 곱하기 C 이런 형태로 나와 있다고 칩시다. 뭐 어떤 게 이런 관계를 갖느냐. 뭐 예를 들면 직각사각형의 면적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바로 그러면은 이 B가 직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 얘가 직각사각형 높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뭐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변수가 있으면은, 자, 여러분 A의 변화율은요. A의 변화율은 B의 변화율 더하기 C의 변화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뒤에 아주 사소한 약간의 오차가 존재하긴 해요. 근데 이 오차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 정도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직각사각형의 면적인데, 직각사각형의 면적은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자, 만약에 밑변이 100이고요. 높이도 만약에 100이라고 합시다. 정사각형이네. 그때 면적은 얼마가 되죠? 여러분 당연히 만 나옵니다. 면적은 딱 만이 나와요. 자, 그런데 만약에 밑변을 3% 늘렸다고 칩시다. 밑변 3% 늘리면 얘는 얼마가 되죠? 103이 됩니다. 자, 높이를요 2% 늘렸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102가 됩니다. 102가 돼요. 그러면은 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이거 이제 암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106 이렇게 나와요. 10506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요거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일일이 계산기 두드려 보셔도 되는데 이 정확한 값이 아니라, 정확한 10506이라는 이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그냥 근사값, 약간의 오차를 허용하는 약간의 근사값만 계산하시려면은 이거 다 계산기 안 두드리셔도 돼요. 뭐라고요? 면적의 변화율은 밑변의 변화율 더하기 높이의 변화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변 몇 퍼센트 변했다고요? 3% 변했습니다. 높이 2%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5% 정도 대략, 뭐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대략 5% 정도 변하겠구나라고 하면 됩니다. 원래 면적이 만이었으니까 5% 변하면 근사값의 면적 얼마죠? 105가 됩니다. 10506이나 10500이나 만 중에 6의 오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차율을 치면 0.06%밖에 안 돼. 이 정도 오차율은 뭐 무시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근사값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이런 공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다시 A가 B 곱하기 C의 형태로 나와 있는 이런 함수 관계라고 한다면은 A의 변화율은 B의 변화율 더하기 C의 변화율이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약간의 오차만 존재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왜 설명드렸느냐?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총 판매 수입은 시장 가격 곱하기 판매량 혹은 수요량이 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바뀌네요. 즉, 총 판매 수입의 변화율은 시장 가격 변화율 더하기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율입니다. 총 판매 수입 변화율은 시장 가격 변화율 더하기 판매량 변화율 혹은 수요량 변화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쪽 영역 보도록 할까요? 다시 이쪽 영역. 수요가 지금 탄력적인 영역이잖아요. 수요가 탄력적인 영역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얘 변화율보다 얘 변화율이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크다라는 얘기.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 사장님이 만약에 시장 가격을 1% 낮췄다고 해볼게요. 1% 만약에 낮췄습니다. 자, 그럼 얘는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는 부호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표시할 때는 절대값을 주지만 이걸 이용해서 판매 수입이 느는지 주는지를 판단할 때 여기서는 그 부호를 살려주셔야 돼.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1% 낮아졌어요. 자, 그럼 얘는 얼마큼 늘어납니까? 당연히 1보다 크게 늘어나요. 예를 들면 뭐 1.5 아니면 뭐 1.8 이렇게 늘어나겠죠. 당연히 1보다 큰 값이 늘어납니다. 자, 그럼 총 판매 수입 변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보다 큰 걸 더해주니까 얘는 플러스 0.8이 돼요. 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이 기호가 중요한 겁니다. 플러스 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라고요? 탄력적인 영역에서는 얘를 낮춰도 얘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는 플러스가 되더라. 즉 탄력적인 영역에서는 가격을 낮춰도 총 판매 수입은 늘어나더라라는 이 결론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변화율 합의 공식을 이용하셔도요. 수요가 탄력적인 영역에서 시장 가격이 변했을 때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됐는지를 계산하실 수가 있고 유추하실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그냥 이